그냥 시작할게요. 오늘 저기 하는 것도 녹화해놓을 거니까 못 들으면 복습하도록 하고요. 저기 우리가 이제 작물 관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작물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목차는 이제 개화 속도, 생장 강도, 생장상, 식물의 생육 지표에 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이제 생장 속도입니다. 생장 속도라는 거는 그 얼만큼 빨리 크냐를 우리 성장 속도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 생장 속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면요. 생장 속도라는 거는 생장이 빠른 정도를 의미하는 걸로 써요. 하루에 2cm 자라는 것보다 4cm 자라는 것이 약 2배 정도 빠른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성장의 속도는 뭐에 의해 결정될까요, 주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었죠. 성장의 속도는 가장 중요한 게 온도고요. 그다음 거기에 광합성 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고 광합성 양이 충분하면은 성장의 속도가 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양 광합성 양분이 충분하지 않아도 온도가 높으면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도 있고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호흡량이 많으면은 생장 속도가 빨라지고 그다음에 광합성이 많아도 결국 성장 속도가 빨라지지만 광합성 산물이 호흡을 통해서 생장에 사용되므로 호흡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량에 의해서 이제 그 성장의 속도가 결정나는데, 성장의 속도가 결정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광합성 양보다는 온도가 더 중요하고, 온도 그렇다고 하면요, 우리가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성장의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여름철에 왜 도장할까요? 그러면 여름철에 작물들이 많이 도장을 해요. 오이도 그렇고 토마토도 그렇고 굉장히 도장들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채소값이 엄청 비싸요. 지금 뭐 5kg에 3만 원이 지금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토마토 기준으로. 그리고 오이가 지금 제가 듣기로 50개짜리 한 박스가 지금 8만 원, 9만 원 하고 있대요. 8만 원 정도. 굉장히 비싸죠. 이것은 바로 온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하고 광합성 양이 있는데, 광합성 양에 비해서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은 바로 성장의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지는데, 바로 호흡량이라고 했죠. 호흡량은 온도랑 관련이 있다. 온도가 낮으면은 성장 속도가 늦어지고 호흡량이 줄어들고, 온도가 높으면 호흡량이 증가하는데, 여기서 바로 호흡량이라는 것은 바로 온도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호흡의 속도가 중요하고, 이 호흡의 속도는 바로 광합성 양의 온도라고 관련이 있고요. 근데 광합성이 양이 많은데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괜찮을까? 좋을까? 나쁠까요? 광합성을 많이 했는데 온도도 높아요. 그건 좋을까? 나쁠까요? 그건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많이 했는데 온도가 높다. 굉장히 좋은 상태죠. 우리가 그래서 1학기 때 배웠던 것 중에 RPR이라고 했죠. 광과 온도의 비율이 맞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광량이 높고 광합성을 많이 하면 온도가 높은 것이 굉장히 유리하지만, 광합성 양에 비해서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버리면 그땐 호흡량 때문에 오히려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이것들요. 그리고 개화 성장의 속도는 개화 속도로 측정한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성장 속도를 할 때 개화 속도를 봐요. 왜냐면 이제 일단 이거 토마토도 그렇고 오이도 그렇고요. 오이는 마디 하나에 꽃이 하나 필 거고요. 토마토는 이파리 3장에 꽃이 하나 필 거고, 파프리카도 마디마다 꽃이 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꽃의 속도를 갖고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잎이 3장 선 속도, 그러니까 꽃이 하나 필 때 잎이 3장이 같이 성장하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꽃을 갖고 따진다. 꽃이 얼마큼 빨리 피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장의 속도를 판단하는데요. 그건 다음 단원에서 그 내용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 신장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신장 속도가 빠른 것이 좋은 성장을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도자리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이파리가 나무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나무는 토마토를 기준으로 볼게요. 토마토가 있는데 3마디가 하나는 한 마디당 30cm에서 90cm만에 꽃이 폈어요. 이것도 성장의 속도는 일화방이라고 따지고요. 근데 20cm 커서 60cm 만에 꽃이 하나 핀 게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방으로 봐,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성장의 속도는 90cm 큰 거 하나방하고 60cm 커서 하나방이 나온 거는 똑같다고 우리가 판단한다. 우리가 재배하는 입장에서는 개화니까 성장의 속도를 꽃이 나온 걸 판단하기 때문에 꽃이 얼만큼 빨리 출현했냐를 갖다 우리가 속도로 따지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도장한다는 건 뭐예요? 성장의 속도는 빠른데 가늘고 길다는 얘기들이죠, 이것들이요. 그럼 이것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설명드릴 거고요. 우리가 개화 속도의 추적의 필요성은 바로 개화 속도를 작물의 성장 속도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성장의 속도가 느린지 빠른지를 판단하는 거 볼게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똑같은 품종을 심었어요. 똑같이 레드 유혹은 똑같이 심었는데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 동작주는 1화방에서 2화방이 나올 때 7일이 걸렸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B라는 농장주를 봤더니 자기는 6일 만에 꽃이 폈다고 그래요. 그럼 누가 성장 속도가 빠른 거예요? 6일 만에 나온 사람이 성장의 속도가 빠른 거죠. 우리가 그거 보고서는 6일 만에 성장한 사람이 성장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성장 속도를 늦춰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주장이 아니라 하나방이 필 때의 속도를 보게 되면은 그 온실의 온도가 높은지 낮은지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것만 갖고도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관리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화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 보는데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개화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작물의 생육이 빨라지고 있는지 느려지는지 판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작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거 쭉 나왔잖아요. 내가 문제를 냈는데 야 3cm 그러니까 토마토가 예를 들어서 이제 2cm하고 4cm 큰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2cm 큰 애가 빨라요. 4cm 큰 애가 빨라요. 4cm가 빠르면 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나온 게 같은 하나방인데 하나는 60cm만 나왔고 하나는 80cm만 나왔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1화방이잖아요. 성장 속도가 누가 빠른 거죠? 그때는? 똑같은 거죠, 이거는. 똑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 60cm짜리가 80cm보다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빨리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똑같은 날에 일주일 만에 꽃이 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거는 성장의 속도가 같다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은 작물의 성장이 느려지는 빨라지는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개화 속도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개화한 꽃에 꽃을 버리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토마토를 갖고 좀 얘기를 하고 그래요. 토마토가 가장 일반적인 작목이고 그 다음이 오이, 파프리카, 오이 수준으로 해서 가장 이제 보편적인 작목들이 바로 이 스마트팜에서 운영되는 것이 세 가지 작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방당 10개의 꽃을 가진 경우를 볼게요. 하방당 10개의 꽃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1화방의 꽃이 한 번까지 꽃이 개화됐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보고 0.3이라고 하고요. 6개가 폈으면은 0.6이라고 표현해요. 10개의 꽃이 모두 개화됐다면 우리가 2라고 표현하지 이거들요. 그러면은 내가 2화방에 꽃이 폈는데 2화방에 꽃이 피고 있는데 바로 이제 2화방에 첫 번째 꽃이 피고 있고 1화방이 개화가 완료됐다면 우리가 1.1이라고 표현하고 4번째 꽃이 피었다가 우리가 1.4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시야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10개인데 꽃이 1화방에서 10개까지 피고 16개까지 피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11, 12, 13, 14로 표현할까요? 그건 무시해요. 우리가 그건 무시해버릴 것들이죠. 뒤에서 좀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우리가 일단 10번까지 찍었다고 하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표시한 0.1부터 1까지 표시하는데 11개 12개 무시한다는 거 이거 볼게요. 우리가 이제 개화한 꽃에 번호를 붙이는 방법을 보게 되면은 화방에 5개의 꽃을 가는 경우에 화방당 5개의 꽃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0.1을 증가시키고 우리가 화방당 20개의 꽃을 가질 때 하나 0.05 그래서 보통 20개라고 하면은 우리가 0.05를 나눠버리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방울토마토를 할 때 화방을 날려요. 보통 12개에서 13개에서 날려버리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12분의 1로 계산하겠죠. 이것들이요. 우리가 꽃이 이거 토마토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꽃이 막 무한으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키우지 않거든요.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12개에서 13개를 내겨서 우리가 제거하는데 그때는 왜 12분의 1, 13분의 1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화방에 따라서 꽃의 수가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수확 목표의 개수로 계산한다. 수확 목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방에 12개면 우리가 12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13개면 13분의 1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방에 우리가 목표 개수를 계산한다. 그래서 우리가 20개씩 달 일은 없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12개에서 13개 정도를 하고요. 큰 토마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서너 개 정도 우리가 착화시키거든요. 서너 개면 0.3, 뭐 0.25가 되겠죠. 이것들이요. 우리가 이제 화방당 개화 수확 목표가 5개라고 하면은 꽃당 0.2를 증가시키고 일반적으로 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는 5개, 방울토마토는 20개를 기준으로 하고요. 어떤 토마토들 그러니까 요즘 많이 먹는 그 대추 토마토들은 우리 13분의 1, 12분의 1로 따지죠. 10개에서 12개에서 13개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개냐, 10개, 20개냐 이렇게 잡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개화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평균을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가 한 포기를 갖고 날 수가 없죠. 우리가 1학기 때 제가 시켰던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이거 보시면은 2학기 때 한번 또 해보자고 이것들이요.
1헥타랑 1헥타에 보통 4구역으로 나누고요. 그 구역당 5개의 그 포기수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러면 총 20포기가 되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시간에 완전히 개화된 곳을 측정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월요일로 잡았어요. 월요일 날 점심 먹고 1시에서 2시 사이에 측정했다 마음 먹었으면은 계속해서 월요일 날 1시에서 2시 사이에 측정이 돼야 돼요. 이것들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러면 전에 착화된 것 전에 개수가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곳에 표시를 해두고요. 수는 금주의 개화수 빼기 전주의 개화수. 그러니까 전주에 1.1개였는데 이번 주에 0.3개였으면은 어때요? 우리가 개화 속도가 0.8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1.1개고 이번 주에 지난주에 0.3개였으면은 바로 0.8개의 우리가 개화 속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8개가 얘들이요. 개화 속도는 우리가 이제 개화 속도의 기준의 해석 방법을 보게 되면은 개화 속도의 기준은 일일 정수량이 800줄 이상일 때 그리고 1800줄이 가장 좋다고 우리가 얘기했었죠. 1700에서 1800줄이 기본 양 제일 좋은 양이고 보통 800줄 정도가 이상일 때 잡는데요. 보통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많이 먹는 딱딱한 핑크계, 그러니까 핑크계 토마토로 아니 레드계 토마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럽계 토마토를 레드계 토마토로 하는데 우리 이제 레드계라고 하자고요. 레드계 완숙 토마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 0.8을 기준으로 하고 이것들이요. 품종의 환경에 따라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핑크계가 있어요. 흔히 말해서 옛날에 먹던 물렁물렁한 토마토들 맛은 좋은데 우리가 얘네 보고 찰토마토로 가지고 시장 가면은 요것들은 속도가 그 레드계 그걸 핑크계라고 하는데 레드계에 비해 속도가 좀 더 빠른 편이 이것들이요. 그리고 방울토마토 중에서도 좀 물른 토마토 있고 딱딱한 토마토가 있는데 물은 거는 좀 속도가 빠른 편이고 딱딱한 거는 더딘 편이거든요. 여기서 그냥 하나. 그런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갈 얘기가 있어요. 토마토인데 딱딱한데 숙기가 빠른 게 있을까요? 딱 단단한데 숙기가 빨라. 그런 토마토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숙기가 빠르면 무르고 단단하면 숙기가 늦어요. 그러니까 무른 건 빠르고 단단한 건 늦다. 공평하죠?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만약에 속도도 빠른데 단단해. 그러면 어떨까요? 시장은 한 개의 품종만 남고 다 사라지겠죠. 왜 단단한 건 뭘까요?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장사하시는 분들이 단단한 걸 요구해요. 왜 단단한 걸 요구해요? 그래야 내가 재고를 쌓아놔도 오랫동안 팔 수가 있으니 그 단단한 걸 요구하거든요. 근데 숙기는 누가 요구할까요? 빠른 거는 누가 요구하는 걸까요? 농민들이에요. 내 생산자가 요구해요. 빨라야 내가 빨리빨리 따서 수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파라박이 있는데 숙기가 빨라서 수확을 빨리 해요. 그럼 나무가 좋아질까 나빠질까요? 수확을 빨리 하면? 나무가 좋아져요. 과일의 개수가 없다는 얘기는 나무가 부담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돈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8월 1일 날 심었는데 남들은 10월 25일 날 땄는데 나는 10월 5일 날 땄어. 그럼 남들보다 보름에서 20일 빠르잖아요. 그럼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숙기가 빠른 거는 생산자가 요구하는 내용이고 단단한 것은 그 장사 유통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것들은 보통 숙기가 느린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개화 속도가 늦겠죠. 그다음에 이제 물은 품종들은 빠른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개화 속도 해석 방법은 우리가 전체 구역에서 측정된 값의 평균을 가지고 매주간의 변화를 보며 판단한다. 우리가 개화 속도가 빨라지면은 생장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고 늦어지면 느려는 것이다. 구역별 측정값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온실내 환경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원을 찾아 계산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온실이에요. 이쪽 편에는 지금 수확을 하고 있는데 저쪽 편에는 여기 수확 시작하자마자 저쪽에선 한 열흘 때 수확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하나 반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보통 그러면은 온도가 누가 높은 거예요? 이쪽이 빠른 거죠. 이쪽이 높은 거죠. 저쪽은 느린 거, 저쪽은 온도가 낮은 거고요. 우리가 온실을 운영할 때 알 수 있는 게 있죠. 숲기만 봐도 내 온실의 구역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곳이 어느 구역인가 알 수 있다. 이거는 토마토만 하는 게 아니라 딸기도 그렇고 파프리카도 그렇고 오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확이 늦은 것들은 온도가 낮은 구역들이요. 우리가 그걸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내 온실의 편차가 작을수록 수확 일수가 차이가 없는데 만약에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온도의 편차가 크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보름만 했다는 여기는 한 정식한 지 50일만 했다는데 저쪽이 65일만 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온실에 이제 개선할 때 습기가 늦은 지역은 어떻게 하면 보온을 좀 더 하거나 난방을 좀 더 어떻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온실의 온도 편차가 나지 않게 우리가 개선을 해야겠죠. 이거들이요. 아무튼 우리가 이 개화속도라는 거는 바로 온실의 온도 편차, 특히 온도 편차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 이것들이요. 그리고 개화속도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이것도 볼게요. 이 문제가 온도, 광합성 쭉 있잖아요. 요즘 요소에 대해서 문제를 이렇게 딱 줬죠. 우리 사지선다를 낼 때. 개화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서 가장 큰 게 뭘까요? 여기서 1번 온도, 24시간 평균 온도요. 이거는 개화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이거는 첫 번째가 이게 제일 커요.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나온 것들이 바로 광합성량과 호흡속도. 그러니까 호흡속도보다 이제 광합성량이겠죠. 광합성을 많이 할수록 개화의 속도가 빨라질 확률이 높아요. 같은 온도라 하더라도 내가 광합성을 충분히 하게 되면은 개화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것들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작물의 활력도, 온실의 습도, 근권의 환경들이 있는데 이거는 활력이 좋아도 빨리 나타나는데 너무 나빠도 빨리 나타날 때도 있다. 어쩔 때는 이거는. 근데 이거는 하여튼 작물의 활력도 영향을 주는데 일반적으로는 작물의 활력이 개화 속도를 빠르게 하는 데 영향을 줘요. 근데 지나치게 안 좋을 때는 오히려 거꾸로 그 활력이 나쁜 나무들이 속도가 빠르거든요. 꽃이 빨리 펴요. 이것들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활력이 좋을 때도 빨리 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옵티멀하게 좋을 때 그러니까 나쁠 때는 왜 꽃이 빨리 필까요? 죽으려고 빨리 펴요. 그때는 내가 심었는데 야 정식하고 나서 다음 주 정도 꽃 필 줄 알았는데 한 3, 4일 만에 꽃이 폈어. 이게 뭐예요? 묘가 늙음이 올 수도 있지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도 그래요. 날씨가 굉장히 안 좋으면 꽃이 일찍 펴버리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리고 나무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일의 부화 정도. 여기서 과일의 부화 정도가 이거는 광합성량하고 연관이 두 번째 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이 두 번째 칸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과일의 부화 정도에서 만약에 과일이 많이 달려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개화가 늦어요. 이때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과일이 많으면은 첫 번째 평균 온도를 낮출 수밖에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과일이 많으면 우리 평균 온도를 떨어뜨리거든요. 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과일이 많게 되면은 얘들이 양분이 딸리게 되잖아요. 그럼 꽃을 좀 더 늦게 피는 경우가 있다. 이것들요. 양분의 결핍들이, 그러니까 광합성 양분이 충분하면은 개화 속도가 빨라지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은 개화 속도가 늦어질 수 있죠. 이것들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볼 수는 없다. 이거는. 근데 일반적으로 제일 큰 게 바로 첫 번째 거. 바로 온도에 따라서 24시간 평균 온도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것들요. 그다음에 온도는 우리가 이제 온도에 가서 배울게요. 평균 온도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레드계, 그러니까 유럽계라고 하는 레드계의 경우는 적정 범위 안에서 1도씨가 높아질수록 착화 속도가 0.1주 높아진다고 하고요. 0.1하방은 바로 0.1한 하나방에서 꽃수가 10% 증가, 꽃이 빨리 피는 것, 10% 정도 빨라지는 걸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생장강도가 강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요, 이제 생장강도가 강할 경우에는 줄기가 굵어서 온도를 올려서 개화 속도를 빠르게 한다. 이건 뭘까요? 우리가 이건 그 제어 방법인데요. 온도를 갖고 제어하는 방법인데, 너무 대가 두껍고 세력이 강할 때는 우리가 광합성량은 충분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뭐 해야 돼? 그때는요. 개화 속도를 높여서 화방의 개수를 증가시키면은, 꽃의 개수를 증가시키면은 더 많은 과일을 딸 수가 있겠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평균 온도를 올리는 쪽으로 우리가 간다는 거죠. 그리고 생장강도가 약할 때는 어때요? 거꾸로 가죠. 생장강도가 약할 때는 거꾸로 온도를 떨어뜨림으로써 꽃의 개수를 늘려줄여요? 줄이죠.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한 주간에 있는 꽃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만큼 나무 식물들이 부화량이 떨어지겠죠. 부화량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세력을 복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1학기 때 했던 수업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세력이 약할 경우는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과일의 개수를 줄이거나, 첫 번째죠. 온도를 낮추거나 과일의 개수를 줄이거나라고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생장강도가 강할 경우에는 뭐예요? 과일의 개수를 늘리려고 하죠. 지금 온도를 높여갖고요. 온도를 높여서 과일의 개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고요. 생장강도가 약할 경우에는 온도를 내려서 우리가 개화 속도를 늘리게 하죠. 과일의 개수도 줄이고 온도를 낮춘다는 거죠. 이들이요.
우리가 평균 온도 갖고 상장 조절이라든가 생육이니까 얼만큼 꽃을 빨리 피게 할 것인가 느리게 필 것인가를 바로 우리가 평균 온도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은 볼게요. 우리가 이제 생육 조사를 해갖고 생육 조사에서 보니까 광량은 1800줄인데 꽃이 일주일에 0.8개가 펴요. 0.8화방이 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어요? 1800줄에서 0.8화방은 느려요, 빨라요? 좀 빠르게 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를 지금보다 높이면 되는 거고. 만약에 거꾸로 지금 광합성은 지금 1000줄밖에 안 하고 1000줄밖에 안 들어오고 있는데 화방의 전개 속도가 1.12화방이에요. 그럼 어때요? 속도가 빠른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온도를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로 우리가 계화 속도를 갖고 하는데 이건 온도랑 관련이 있고 평균 온도로 제어한다. 그럼 평균 온도라는 거는 최고 온도를 얘기해요? 뭘 얘기해요? 하루 동안 얘기 온도죠. 그래서 한낮의 온도가 33도라고 해서 계화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의 평균 온도가 높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내가 오전 3월달, 4월달에 오전에 시원하잖아요. 5월달에 온실을 15도, 18도로 맞춰놨어요. 18도 내외로 맞춰놓고 한낮의 온도는 33도가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침 온도가 20도가 좀 21도 관리하고 한낮의 온도를 30도 고정했어요. 그래서 평균 온도가 한낮의 온도는 30도고 평균 온도는 높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최고 온도는 30도 높지만 평균 온도는 낮아요. 그럼 누가 속도가 빠른 거예요? 한낮의 온도가 33도인 사람이 빠른 게 아니라 한낮의 온도는 낮지만 일평균 온도가 높은 사람이 빠른 거죠. 그렇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조절할 때 보통 제가 오전에 조금 온도 조절할 때 오전에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컨설팅을 다니면은 오전 중에 온도를 떨어뜨리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한 밤엔 못 떨어뜨려요. 밤에 왜 못 떨어뜨리냐면은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가 최저 난방을 해요. 난방비 비용 때문에 우리 한계 온도까지 떨어뜨리거나 뭐 15도에서 13도로 가기 때문에 그 이하로 떨어뜨리기 여력이 없어요. 근데 한낮 아침에는 4월 달에 하더라도 오전 온도는 시원하고 바깥에 춥거든요. 근데 오전은 충분히 낮출 수가 있어요. 그 오전 온도를 충분히 낮춰놓고 한낮 온도를 4월 달에 낮출 수가 있나요? 어렵죠. 오전에 최대한 떨어뜨려야 돼요. 밤에는 떨어뜨리면 좋지만 밤에는 우리가 그 이미 최저 온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밤에 떨어뜨릴 온도는 없다. 왜냐면 최저 온도 그때는 생육의 최저 온도를 이틀 떨어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볼게요. 계화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이제 보게 되면 평균 온도가 16도가 되고 그 다음에 23도가 돼요. 그럼 23도라고 하면은 여기서 하나방이 0.6 정도에 나오죠. 1화방이요. 그 다음에 여기는 23도가 되면 1.2화방이 1.2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 정도면은 한 5, 6일에 하나방이 나온다는 뜻이고요. 이 정도면은 한 10일에 하나방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16도의 의미를 볼게요. 야간 온도를 13도로 관리했어요. 야간 평균 온도가 13도예요. 겨울철에. 그리고 한낮에 만약에 18도로 관리했어요. 그러면 평균 온도가 얼마가 나와요? 한 15, 6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토마토의 경우 거의 10일에 하나방 내지 보름에 하나방이 나와요. 특히 흐리잖아요. 날이 흐린 경우에는 한낮의 온도도 안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한 10에서 한 12, 3일 정도의 하나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22도로 할게요. 23도로 가게 되면은 요즘 볼게요. 밤의 온도가 20도이고 야간 온도 평균 온도가 20도이고 주간 온도가 27, 8도에서 평균 온도 나와요. 그러면은 23도가 되겠죠. 그러면 1.2 그러니까 4, 5일에 하나방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얼마 전까지 몇 도였어요? 장마철에? 야간 온도는 23도 한낮의 온도는 평균 온도가 28~9도 그럼 평균 온도가 얼마예요? 26, 7도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 아래쪽에 가죠. 요 아래쪽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잖아요. 토마토 5kg짜리가 지금 4, 5만을 찍고 9월 달에 아마 그 롯데리아에서 그 맘스터치에서 토마토가 안 들어가거나 들어가도 0.2mm를 잘라줄 것 같다.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니까 그런 거.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이따가 제가 그 어디 컨설팅 한다는 걸 제가 올려놓을 건데 재밌는 걸 보게 됐는데요. 뭐냐면은 여기서 온도를 낮출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뭘 낮춰야 돼요? 지금 이렇게 되면 여기 20 평균 온도가 25, 6도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거 낮출 방법 있어요? 없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온도를 낮추거나 과일을 줄이라고 했죠. 온도를 낮출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일의 개수를
줄여가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어느 농장을 갔는데 여기 우리보다 해발이 좀 높아요. 지난 장수 쪽은 우리가 거의 600에서 800고지인데 600고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냥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실수로 1, 2화방을 2개를 착화시켰대요. 그랬더니 지금 3화방, 4화방이 착화가 됐어요. 이따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을 때 보세요. 근데 1, 2화방에서 정상적으로 3개씩 착화시켰어요. 7월 달에. 그랬더니 3, 4화방이 어떨까요? 착화가 안 됐어요. 한 개도. 한 개도 안 됐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온도를 건드릴 방법이 없잖아요. 이 시기에. 온도를 우리가 그나마 무진장 같은 경우 우리보다 2, 3도가 낮아요. 그럼에도 못 건드려요.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도를 낮출 방법이 없잖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는 게 무주하고 진안하고 장수가 있는데 장수가 한 해발이 한 200m 더 높아요. 무안이 400m고 진안이 400m고 장수가 600에서 800고지인데 거기가 진안이 김제보다 훨씬 낮고요. 또 장수가 진안보다 훨씬 낮아요. 그 1, 2도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주거든요. 이것들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따 한번 보세요. 제가 동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딱 사진을 다 찍어놨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분들랑 얘기를 할 때 6월 초에 이제 그러니까 가정식에서 정식을 이제 6월 말 7월 초에 정식 들어갔는데 한 1, 2화방을 2개만 달면 어떻게 했느냐 그랬는데 뭐 이제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아깝잖아요. 3개씩 달아졌네요.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온도가 높아가기 때문에 그냥 다음부터는 2개씩 다는 게 낫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1, 2화방 거는 예를 들어서 수확할 때 킬로그램당 한 5,000원에서 6,000원 가격이 될 것 같은데 그 3, 4화방 거는 아마도 8,000원, 9,000원이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6, 7월 통과했는데 1화방 2개, 2화방 2개, 3화방 2개, 3개 시키는 거나 1화방에서 3개, 2화방에 3개 시키고 3, 4화방을 날린 거다. 과일의 개수는 똑같았거든요. 똑같았어요. 그 과일의 개수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도 차라리 좀 2개 달고 차라리 그 비쌀 때 좀 더 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총수량 같죠. 그리고 지금 5화방이 피고 있거든. 그 사람들이요. 5화방 어떨까요? 5화방은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한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좀 시원해졌죠. 그러면서 이제 5화방 그리고 또 3, 4화방이 날아갔잖아요. 3, 4화방이 날아가고 서늘해지고 갑자기 온도가 좀 떨어지니까 이제 5화방의 것들은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얘들은. 그래서 우리가 온도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온도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고 이게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균 온도하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 그러면은 중부남부지방 김제 쪽 이런 데서 8월 첫째 주에 심은 것들은 착화가 됐을까 안 될까? 착화가 됐어요. 왜 됐을까요? 8월 초에 심은 것들은? 왜 됐을까요? 과일이 없잖아요. 내가 8월 초에 심었으면은 과일이 한 개도 없죠. 그러니까 얘는 착화가 돼요. 얘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개화 속도를 이제 봤죠. 이제 수확 수요일수예요. 수확 수요일수도 봐도 어때요? 온도가 높을수록 더 빨리 익죠. 근데 여기서 온도라는 거는 그때 뭐라고 했어요? 1학기 때 배울 때 과일의 온도를 말해요. 공기의 온도를 말해요. 과일의 온도를 말하죠. 과일의 온도가 높아야 익는 거고 공기 온도는 높은데 과일 온도가 차가울 때도 있어요. 공기 온도는 차가운데 그러니까 과일 온도는 높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게요. 내가 이제 2월 달인데 나는 이파리를 좀 많이 넣어갖고 과일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고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난방을 좀 적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잎을 많이 따서 과일의 햇빛을 많이 보고 있어요. 누가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한낮에 그러니까 난방을 좀 덜 하더라도 과일의 햇빛에 노출된 것들이 온도가 더 높겠죠. 그 수확일수는 바로 과일 온도이기 때문에 내가 난방을 좀 더 한다고 조금 빨라지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일의 햇빛을 많이 보게 해줘야 더 빨리 익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바로 이 수확일수는 바로 과일 온도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확이 공기 온도에 그러니까 평균 온도에 따라서 거의 성장 속도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평균 온도를 갖고 그러다 보니 평균 온도를 갖고 토마토가 됐든 파프리카가 됐든 오이가 됐든 잎의 크기를 조정할 때 이걸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잎의 크기가 작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잎의 크기가 작아요. 오이가 됐든 파프리카가 됐든 토마토가 됐든 잎이 작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평균 온도를 낮추면은 잎이 커지겠죠. 일반적으로.
평균 온도를 높이면은 잎이 좀 작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 온도라는 거는 성장 속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장 속도가 빨라질수록 잎이 좀 작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리고 과합성량은 이제 호흡 속도예요. 이제 과합성량이 충분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때요? 보다 호흡속도가 높여야 계속도가 지속적으로 빨라진다. 그래서 광합성이 충분할 때는 호흡속도를 높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뭐와 연관되냐면은 우리가 RTR이라고 지난번에 우리 식도 하나 알려드렸었죠. RTR, Radiation Temperature Ratio 하면은 광이 많다는 얘기는 바로 광합성을 많이 했을 확률이 높다는 거고, 광합성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청기 온도를 높여서 계화속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서 계화속도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광합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호흡 온도가 높으면은 계화속도가 나빠지므로 광합성을 적게 하게 되므로 우리가 이제 속도를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요, 약광기 때는 온도를 좀 낮춰서 보통 우리가 열흘에 또는 심하면 보름에 하나 방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요. 광이 좋은 3, 4, 5, 6월 달에는 보통 일주일에 최소 하나 방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요. 이것들이요. 속도가 우리가 개화 속도를 빨리 한다는 얘기는 바로 과일의 부분 이거잖아요. 화방 곱하기 화방의 평균 과일수 곱하기 과일의 평균 과정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과일 수확량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건 바로 화방수예요. 그러니까 화방수가 내가 한 나무에 한 화방에 과일을 많이 나는 것보다 화방수가 증가되는 것이 더 수확량이 높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광합성을 충분히 할 수 있거나 이런 조건이라고 하면은 온도를 높여서 호흡의 속도를 증가시켜서 화방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보통 작물의 활력이라고 하는데요. 작물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70에서 80%가 활력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70에서 80%라는 거는 온실에서는 이루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70%, 80%라는 거는 해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온실의 습도를 70에서 80%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목표를 70에서 80% 잡아요. 우리가 잡기는. 여기서 그러면은 왜 한낮에 온실의 습도를 70에서 80%를 맞추기 어려울 거예요. 해가 좋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제가 1학기 때 배웠던 중에서 우리가 분자의 무게를 갖고 배웠었죠. 우리가 물 분자가 공기나 산소에 비해서 거의 반 무게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탄소는 18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 1몰당 18g이고요. 만약에 산소는 1몰당 36g이에요. 질소는 28g이고요. 그러니까 산소나 질소에 비해서 산소와 질소가 전체 대기의 95% 이상이 산소와 질소를 합친 거잖아요. 근데 이 수증기가 물이 18g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볍기 때문에요. 이 온실에서는 내가 햇빛이 좋을 때, 그러니까 문을 열어놨다 했을 경우에는 온실의 습도는 계속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70에서 80%가 활력이 가장 좋다고는 알려져 있으나 사실상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작물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습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까를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작물의 활력이 좋으면은 바로 개화 속도가 좋아져요. 이것들요. 그다음 근권의 환경은 또 수분, 양분, 산소 조건이 활력이 좋을 때 개화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하나 아까 예외 조건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극단적으로 좋지 않을 때 뭐라고 했어요? 꽃이 빨리 핀다고 했죠. 너무 죽을 것 같다 할 때 꽃이 빨리 핀다고 했죠. 그때는요. 그때는. 근데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활력이 좋을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이거죠. 생장 강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생장 강도는 뭘까요? 우리가 바로 일반적으로 두께를 얘기해요. 줄기의 두께를 우리가 생장의 강도라고 하는데 보통 생장하는 힘을 얘기하고요. 줄기가 자라는 것은 굵게 자라는 것보다 줄기가 가득 자라는 것보다 굵게 자라는 것을 우리가 초대가 강하다고 표현하고요. 광합성량이 많으면은 체내에 축적된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생장 강도가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생장량이 그러니까 광합성이 많으면은 두께가 굵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줄기가 두꺼워진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면요. 적정선이라는 게 있죠. 너무 두꺼워져도, 그러니까 두꺼워졌다는 얘기는 양분을 갖다가 줄기 두께를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얘기가 돼요. 줄기가 두껍다는 얘기는 적당히 두꺼워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 줄기 두께는 또 관련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줄기 두께를 똑같이 15mm, 만약 12mm라는 두께가 있어요. 이 12mm가 어떤 때는 적정 두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가늘 수도 있어요. 그건 바로 광량에 따라. 광량이 많고
온도가 높은 시기에는 대가 두꺼워도 괜찮아요. 좀 두꺼워도. 같은 두께라도 상황에 따라 이게 너무 두꺼울 수도 있고 너무 가늘 수도 있는데, 근데 겨울철에는요, 약광기로 들어가면은 줄기 두께가 좀 가는 게 좋아요, 우리가. 그거는 왜 그럴까요? 왜 여름에는, 그러니까 강이 많고 온도가 높을 때 좀 두꺼운 게 좋고, 광이 없고 온도가 낮은 시기에는 왜 좀 가는 게 좋을까요? 초대 유지에서 광이 많다는 얘기는 광합성을 많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온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뜨겁고 건조하고 이런 경우에는 3, 4, 5, 6월 달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때는 두꺼워야지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양분의 여력 있잖아요, 여기요. 줄기가 굵다는 것은 광합성량이 지금 줄기가 축적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광합성이 축적되어 있다는 얘기는 환경에 대해서 보다 건조라든가 강한 광이라든가 온도에 버틸 수 있는 힘이 강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조금 두꺼운 게 좋은 거고요. 겨울철에는 반대로 온도가 낮고 광이 없기 때문에 대가 자꾸 두꺼워지려고 하고 잎이 커지려고 하고 꽃이 안 피려고 해요.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요. 이때는.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어때요? 광합성 양분이 너무 많게 되면은 얘들이 너무 비대해져 갖고 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과일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 두께를 계산할 때 생장 강도를 얘기를 할 때 두꺼우면 강도가 강한 것이고 가늘면 강도가 약한 것인데, 그 광량이나 온도에 따라서 어떤 것이 좋은 건지는 또 별개 부자라는 거 있더래요. 그건 항상 그래서 시기별로 적정 두께는 달라져요, 이것들요. 생장 강도 측정은 우리가 이 생장 강도, 이제 생장점의 강도의 측정은 뭘 보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장 강도가 약해진다는 얘기, 지금 두께가 얇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일주일 열흘 후에 약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줄기 굵기를 측정함으로써 생장이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작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3월달, 4월달, 5월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2월달에 경경의 두께가 15였는데 3월달에 재봤더니 3월 초에 됐더니 12mm로 가됐어요, 평균이. 그러면 세력 강도가 강해지고 있어요, 약해지고 있어요? 약해지고 있죠. 그럼 내가 뭘 생각해야 돼요? 야, 12mm는 앞으로 더 약해질 확률이 있으니 내가 평균 온도를 낮추고 주요간 편차를 줄여서 내가 생장의 강도를 좀 더 높여야겠거나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내가 10월달인데 10월달에 13mm였어요. 근데 12mm였는데 11월달 되니까 11월 초가 되니까 15mm가 됐어요. 그럼 뭘 할 수가 있어요? 3B가 두꺼워졌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앞으로 더 두꺼워질 수가 있으니 내가 생장 강도를 조금 더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평균 온도를 조금 높게 관리하거나 세력을 좀 약하게 만들어야겠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경 두께를 측정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우리가 대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학생들 중에서 이제 대형 농장에 취직하게 되면은 처음 가서 할 일들이 바로 이걸 거예요. 그 재배사가 이거를 이제 그 메인 재배사가 이걸 시킬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경경 두께랑 이걸 매일 체크해 갖고 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메인 재배사는 그 데이터하고 환경 데이터하고 겹쳐 갖고 내 환경 데이터를 좀 더 빠르게 생장 속도를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느리게 진행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거기서 명령을 컴퓨터에다가 그 세팅값을 변경시키게 되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생장 강도가 강한 거와 약한 건 표시가 나죠. 이것들 가늘고 두껍고. 사실은 얘는 왜 약해진 줄 아세요? 약해 받아서 그래요. 약해 받아. 이게 농약 피해 받은 건데 농약 피해 받아서 생장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약해진 거예요. 약해진 거는 우리가 생장 강도를 두껍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를 떨어뜨려야겠죠. 그래서 약해 받은 놈들은 더 온도를 떨어뜨려야 돼요. 생장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직경에 이제 그러니까 생장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보게 되면은 이거 옛날 사진 찍을 때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다 교수님만 시켜서 다 찍은 건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1헥타를 4구요로 나가요. 똑같이. 그러면은 무작위로 5골을 정하고 여기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시기에 생장점들, 예를 들어 여기가 생장점이었잖아요. 여기다 우리가 유인줄에 표시를 해놔요. 테이프로 딱 표시를 해놔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후에 그 테이프 위치가 지나서 나무가 이제 바뀌겠죠. 그럼 그 자리에다 우리가 경경 재벌, 거기 두께를 재벌을 그거들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짓게 되면요, 요 굵은 부분, 그러니까 이거를 쟀고 다시 매직으로 또 해서 바꾸게 되면은 매번 같은 날, 매번 같은 주에 같은
같은 요일에 같은 시간 측정하게 되면은 일주일마다 생장 두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걸 이거들요. 지금 여기가 생장점이에요. 여기다 매직으로 표시해 놓잖아요. 일주일 되면 이쪽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이쪽으로요. 일주일에 여기 두께를 재는 거예요. 이거들요. 여기 밑에 두께를. 생장점 기준을 볼게요. 7일 전에 생장점 위치의 줄기 직경이 한 10에서 12mm 정도를 우리가 기준으로 잡고요. 그러면 이것보다 두꺼우면 좋냐 나쁘냐 이런 건 아니고요. 10에서 12mm 정도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좀 두꺼우면은 세력이 좀 강한 걸로 보고 얘보다 가늘면은 세력이 약한 걸로 보는데요. 이게 방울토마토냐 일반 토마토냐에 좀 달라요.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보다 조금 더 가늘고요. 일반 토마토가 좀 두꺼워 이것들이요. 그래서 보통 10에서 12mm라고 하는데 뭐 15mm까지도 큰 토마토 같은 경우 별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품종에 따라 차이가 크다 있어요. 이거는 저 줄기 직경이 기준보다 굵으면은 생장 강도가 강한 것이며 가늘면 약한 증거다.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근데 이거를 갖고 하나 주의점. 요거는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두께만 갖고 따질까요? 또 볼 게 있어요. 두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잎의 크기도 봐요. 그러니까 잎의 크기도 보고 또 보는 게 또 있어요. 색깔도 봐요. 뒤틀림도 보고요. 뭐냐면은 색깔이 지난번보다 자색으로 돌잖아요. 자색으로 돌았다는 얘기는 세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색으로 돌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색깔도 보고 경경 두께도 보고 잎의 크기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일단은 왜 경경 두께를 측정할 땐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생장가도 해석은 우리가 전체 부에서 측정된 값의 표를 가지고 판단하고요. 우리가 굵어지면 강해지고 있다, 가늘어지면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겠죠. 근데 예를 들게요. 내가 경경 두께를 지난주에 12mm로 재봤던 12mm예요. 온도를 떨어뜨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력이 더 약해졌다. 그럼 뭐예요? 그거는? 온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조정해야 되겠죠. 내가 온도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보다 세력이 더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과일도 더 빨리 따고, 빨리 딴다는 게 뭐냐면은 토마토나 이런 것들은 그 완전히 익기 전에 미리 수확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익기 전에 미리 수확하면은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싫어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과일의 나무의 부화량을 줄여줌으로써 세력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구역별 측정값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온실내 환경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그 원인을 찾는데 특히 온도 편차라고 하는데 여기서 줄기가 두껍다는 얘기는 온도가 낮아요, 높아요? 여기가 17mm인데 15mm인데 저기는 여기가 10mm인데 저기는 15mm야. 여기는 13mm고. 그럼 여기가 온도가 뭐 같다는 얘기예요? 10mm짜리가? 온도가 높아야 낮아요? 낮다는 얘기예요. 높다는 얘기예요. 엄청 높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온도가 낮은 구역은 일반적으로 키가 작고 잎은 크며 화방의 정도에서도 늦어요. 숫기도 늦고. 반면에 들어갔는데 키가 몸은 가늘고 화방의 숫자가 많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거기가 온도가 높은 구역이라는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줄기 두께만 보고도 우리가 보면은 이 온실이 구역이 온도 편차가 어디가 낮고 높은지 알 수가 있다. 뭐 이것들이요. 우리가 다른 줄기 직경 조사법은 뭐냐면요. 위와 같이 조사하면 매주 생장점 위치를 표시해요. 놓아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일반적으로 생장점에서 15cm 줄기 직경은 1cm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보다 굵으면 영향력이 강한 것이다. 이건 뭐냐면은 아까 걔는 계속 줄기 따라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귀찮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생장점에서부터 15mm, 15cm 이하의 거기 경경을 재는 경우도 있어요. 재는 경우도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지만 제가 많이 쓴 방법인데 화방의 두께를 재요. 예를 들어 개와 화방의 밑에 직경을 재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개와 화방의 밑에 직경을 따게 되면요, 우리가 매번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이 직경의 굵기가 굵어지고 있으면은 세력이 강해지고 있는 거고, 개와 화방의 밑에가 가늘어지고 있으면은 세력이 약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때는 기준점이 뭐냐면은 하나의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건 FM도 그러니까 정상적 뭐 FM이라고 하자 아주 정상적으로 조사한 방법이고요. 이건 그렇지 않고 수시때때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들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방 밑에, 그러니까 개화 화방의 밑에 경경을 재는 방법도 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들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하나를 선택해서 가면 되는데요. 보통 흔히 말해서 이제 그 뭐라죠? 기업형 농장들은 첫 번째 걸 쓸 거고요.
이제 내가 개인 농장 같은 경우 두 번째는 세 번째 방법 사용할 거예요. 예를 들어요. 생장 강도 판정 기준표가 있는데요. 볼게요. 아까는 두께만 갖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생장 강도에서 생장 강도는 세력이 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강한 거 뭐예요? 상부엽의 형태가 길고 굵고 아래로 말렸다. 이건 뭐냐면 길고 굵고 아래로 말렸다는 얘기 뭐냐면요. 길고 굵고 이렇게 말렸다는 거. 이렇게 이파리가 뒤틀렸어요. 이렇게요. 그럼 세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잎이 경경도 두꺼운데 잎도 크게 적당하고 뒤틀리지 않고 잎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강하다고, 그러니까 규정이 맞았다고 보지 세력이 강하다고 얘기는 안 해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경경 두께만 판단하지 않고 다른 것도 기준을 본다. 또 하나 읽어볼게요. 보라색이요. 상부의 줄기색이. 이건 보라색은 조심할 게 있어요. 품종에 따라서 어떤 품종은 원래 보라색인 것들이 있거든. 어떤 건 세력이 약해도 보라색이 들어있는데 일반적인 조건에서 보통 보라색이 진하게 피면은 우리가 생장 강도가 강하다고 그러고요. 보라색이 없으면 생장 강도가 약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품종, 그 보라색이 없거나 진한 품종 말고 일반적인 품종에서 생장점에서 보라색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세력이 약하다. 지금 다음 주에 굵기가 가늘어지겠다. 온도를 낮춰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장점이 보라색이냐? 그러면 세력이 강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력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간이 짧으면 우리가 세력이 강하다고 하고요. 절간이 길으면 세력이 약하다고 그래요. 엽색이 짙으면 세력이 강하고 엽색이 연하면 세력이 약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경 두께만 보게 아니라 색깔도 본다는 거죠. 잎의 모양, 색깔까지 다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잎의 형태가 넓고 가득 찼다. 이게 뭐냐면은 넓고 가득 찼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파리가 있는데 이파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이파리가 있고 어떤 거는 이파리가 같은 넓이인데 꽉 차고 쩌름쩌름 있어요. 얘랑 이 폭하고 요 길이는 똑같은데 얘가 생장강도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잎을 위에서 봤는데 잎이 치밀하게 들어있으면 세력이 강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단순히 이제 그 수치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다 사진으로 봐야 돼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엽장 길면 잎이 크면은 우리가 영양생장이라고 생장강도가 강하다고 잎이 작으면은 생장강도가 약하다고 하고요. 줄기 굵게 나오죠. 줄기 굵게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 화경이 굵으면은 세력이 강하고 화경이 얇으면은 우리가 약하다고 얘기해요. 착과 속도가 말씀드렸듯이 착과 속도가 빠르면은 세력이 약한 거고요. 착과 속도가 늦으면 세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여기서 아까 그랬죠. 처음에 얘기할 때 세력이 강하다는 얘기는 나무가 뚱뚱할수록 착과 속도가 착과가 잘 안 되고 착과가 천천히 돼요. 반면에 세력이 약할수록 착과가 빨리 돼요. 왜 착과가 빨리 될까요? 얘들이 이게 내가 살기 힘들잖아요. 환경이 안 좋으면은 착과가 굉장히 빨리 된다 이거들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고온기 때 오잖아요. 보통 정식해놓고 묘 상태가 안 좋으면 착과가 더 빨리 되거든요. 그러면 묘가 안 좋은데 착과가 빨리 되면 어때요? 나무가 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무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꽃을 빨리 떼내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착과가 너무 빨라요. 나무가 안 좋은 것들은. 그러니까 묘가 안 좋은 나무를 심으면은 묘가 좋은 나무에 비해서 착과가 더 빨리 되거든요. 그러면은 반복되겠죠. 나무가 안 좋아서 착과가 빨리 됐는데 착과가 됨으로써 나무는 더 안 좋아야 되겠죠. 얘들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착과 속도도 그러니까 뿌리 형태. 세력이 강하면 뿌리가 좋고요. 세력이 약하면 뿌리가 약하다. 그래서 뿌리를 봤는데 뿌리 발달이 좋으면은 세력이 강한 것이고요. 뿌리 발달이 안 돼 있으면 세력이 약해요. 얘들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생장 강도 기준편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경 두께는 하나의 지표이지 실제로는 생장 강도를 볼 때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한다는 얘기들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지금 2시에 다시 시작할게요.